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김종국 씨에 대해서 캐나다의 유명 운동 유튜버인 그렉 듀셋이 로이더다, 즉 약물을 이용해서 근육을 키운 사람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종국 씨 로이더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그렉 듀셋은 김종국 씨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서 체격이 점점 좋아진다, 훈련한다 하더라도 46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0, 30대와는 다른데 김종국은 46세임에도 더 나아지고 있다 라면서 100만 달러를 걸거나 누군가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가 로이더인지 아닌지 묻는다면 나는 그가 로이더라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네, 신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김종국 씨는 어떠한 대응을 했죠? 네, 김종국 씨는 여기에 대해서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불법 약물을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은 세계 도핑 방지기구 기준 391가지 약물 검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실제로 빼빼로데이 11월 11일에 HRT, TRT, 호르몬 대체요법이요? 제발 운동 먼저 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의 혈액 검사를 공개를 하고 자신있게 나는 내추럴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같이 이 뇌만 발달한 사람들은 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 전문가 이호종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김종국 씨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8.38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일단 8이라는 수치가 지구 60억 인구 중에 1만 명이 될까 말까 한 말이 안 되는 수치고, 이렇게 서구권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으면 호르몬이 너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민머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수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렉 듀셋은 유명한 운동 유튜버인데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색안경을 좀 끼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30년가량 운동을 하면서 약을 쓸 수 있는 대회에서, 권위적인 높은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이름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더 개발되면서 좀 색안경이 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더 제 주관을 담자면 아무래도 유튜버로서 좀 어그로가 필요한지 그냥 유튜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유튜버가 유튜버 했다. 네. 그렇다면 김종국 씨의 운동법을 봤을 때 이 운동법으로 내추럴로 현재의 몸을 만들기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이나요? 전혀 부족한 게 느껴지지가 않고, 근데 운동이 좀 일반적이지가 않고 좀 특이한 운동도 좀 많이 하시는데 병력사항이나 안 좋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겨내면서 해서 그런 특이한 게 좀 생긴 것 같고, 그 특이한 것들도 말도 안 되게 갈고 닦으니까 중량이, 힘이 말도 안 되게 성장되어 있는, 충분히 내추럴로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김종국 씨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내추럴 괴물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럼요. 그냥 괴물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 씨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적 대응을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명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를 가지고 그렉 듀셋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은 뭐 형사랑 민사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형사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소지가 높겠죠. 그런데 이것은 일단 그렉 듀셋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쪽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서 전화 인터뷰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렉 듀셋 이 사람도 나름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 처벌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절차를 진행을 하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공조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경범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런 현실적인 또 어려움이 있고요. 민사로 생각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소장을 송달을 해야 되잖아요. 역시 외국에 있으니까 뭐 영사 송달, 뭐 헤이그 송달, 공시 송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렉 듀셋은 자신과 협의되지 않은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김종국 씨가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요런 얘기들은 이 실제 재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겠죠? 네, 뭐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검사를 진행해서 가져오는 거를 뭐 굳이 말하자면 사감정,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사감정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한테 유리한 병원 섭외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 제출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 정식으로 감정을 신청해서 법원이 정한 제3자의 감정 결과를 받아서 증거로 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검사 결과를 김종국 씨가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렉 듀셋
뉴스에 또 영상을 올려가지고 난 못 믿겠는데 뭐 라면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렉 듀셋이 뭐 100만 달러를 건다는 듯한 뭐 그런 말도 했는데 이런 김종국 씨가 가져온 반박 자료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렉 듀셋에게 100만 달러 걸었으니까 내놔라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 그 자료 못 믿겠는데? 뭐 이러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설령 뭐 그 자료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달러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그동안 유튜브에서 일어난 의혹들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 김종국 씨는 그러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아주 제대로 반박을 했죠. 그리고 반박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있을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검사 결과 및 출연한 전문가 소견만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 인정을 했죠. 정밀한 대응이라고 생각되는데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해서 더 확실한 자료가 모이면 나는 충분히 거기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의 어떤 검증을 거치겠다는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더 신빙성 있게 만드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김종국 씨의 로이더 논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